안녕하세요. 챙겨보는 실버TV 닥터 최영실입니다. 지난 영상을 시작으로 이제 노인복지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그 노인의 정의랄까, 그 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들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 우리가 노화라는 것이 진행이 됐을 때 가장 피부로 느끼는 이 생물학적 노화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물학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 이제 나이를 먹었다. 내가 이제 늙어가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농담도 잘 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기분은 한 20대, 30대 초반 이런 것 같은데 벌써 50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혼자 기분으로 20대, 30대라 해서 나 20대, 30대 이 어떤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조건을 갖고 있느냐? 그건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벌써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머리도 이제 탈모도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또 피부의 탄력도 훨씬 덜해지고, 상처 같은 거 나면 빨리 안 낫죠. 예.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시력 떨어지죠. 예. 노안이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치아? 이게 벌써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 시기가 된 거예요. 이게 젊을 때는 임플란트가 뭔지, 그건 부모님이나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나 하지 내가 임플란트를 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중요한 건 소화력이 또 떨어져요. 소화도 안 되고, 또, 외형적으로는 배도 나오고, 그리고 각종 성인병. 저는 다 아시겠지만, 당뇨, 고혈압,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관절도 안 좋죠. 이젠 앉는 것도 힘들고, 일어서는 것도 힘들고. 어쨌든 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기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인 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내가 이렇게 늙어지는 걸까? 내가 기능이 떨어지는 걸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이론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론은, 원래 유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타고났다. 이렇게 보는 이론이 있고요. 또 환경적인 요인으로, 아무리 똑같은 유전적인 요인을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환경이 다른 조건에서 사는 개인은 결과 다른 생물학적 노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이론도 있어요. 다 맞는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한두 가지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생물학적 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다른 이론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유전적 이론, 비유전적 이론, 면역학적 이론. 각각의 이론들이 갖고 있는 노화에 대한 어떤 다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심도 있게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생소한 내용도 좀 나오긴 하지만 최대한 가능한 한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노화가 진행되고 그걸 몸으로 느낀다. 생체적으로 내 몸이 노화가 진행된다. 이렇게 느낄 때 첫 번째 보통 우리가 하는 말들이 아이고 허리가 아프다. 관절이 안 좋다. 눈이 침침해지고 잘 안 들리고 이런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절, 무릎 같은 경우는 내가 아이고 참 평생에 내가 무릎을 많이 썼으니까 닳아 없어져서 이게 무릎이 안 좋으니까 관절 수술을 받는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처럼 새로 인공관절을 넣어서 더 편안한 또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도 이게 닳아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평생을 쓰다 보니까 이게 약해지는 거지, 근육이나 뼈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노화가 된다. 또 술, 담배를 내가 해오다 보니까 몸에 안 좋은 것들이 그 좋은 건 아니니까 사람이 몸에는 절대. 그러니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내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쌓여 있을 거야, 노폐물이.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좋은 게 안 생기겠죠. 엔돌핀 같은 게 안 나오겠지. 반대에 나쁜 물질, 그리고 남한테 나쁜 마음 갖고
못된 생각을 하고 막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막 암 생긴다 그러잖아요, 보통. 그런 것들이 이 노화 현상과 직결이 되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다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을 보고 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노화가 진행되고 노화를 촉발하고 촉진하고 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이론을 정리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 비유전적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DNA에 그 움직임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환경 속에서 겪어왔고 하는 과정에서 그 생활 속에서 노화 현상이 만들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사용 마모 이론이에요. 말 그대로 이거는 인간의 몸이 기계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절염이나 뭐 오십견,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근육이 약해지는 것들. 그런데 이제 이 이론도 전부 다 설명이 완벽하게 안 되는 것이 80, 90 연세 되시는 분들이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20, 30대 청년들보다 더 근력이나 뭐 이 뼈의 상태가 좋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간혹. 얼마 전에 그 유재석 씨가 그 진행하는 프로그램에도 그런 분이 나오셨어요. 83세인가? 프랭크를 하기 시작하면서 몸에 건강이 되고, 그분은 뭐, 아직 뭐, 또렷하시고, 멘탈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반대의 극부도 있기 때문에, 뭐든, 이 하나의 이론으로 모든 게 다 커버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술, 담배를 하다 보면 이 몸에 나쁜 게 많이 생겨. 그런 걸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노폐물 축적 이론이에요. 세포 속에서 해로운 물질이 이렇게 생겨갖고, 그게 쌓여갖고, 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차 연결 이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게 이 몸에서 뭐가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분리돼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분리가 안 되고 그걸 연결된다는 거예요. 교차로 연결이 자꾸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뼈가 약해지고 피부 노화가 심각해지는 이 설명의 이유가 되는 게 바로 이 교차 연결 이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유해산소 이론이 있는데 이 유해산소 이론은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들으시죠. 이 몸에 안 좋은 활성산소가 몸에서 안 좋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마시는 산소하고는 다르다. 안 좋은 거니까 이 활성산소, 유해산소를 몸에서 빨리 빼내야 된다.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어떤 식품도 건강보조식품도 먹어야 되고 하는 광고를 우리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소식한데 해야 된다든지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한다든지 담배 피우지 말아야 한다든지 금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유해산소 이론에서 근거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또 한계가 있어요. 유해산소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또 몸을 보호해주는 기능도 일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명력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전자와 관련된 노화 이론이 또 있어요. 이거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DNA에 이미 어떤 단계에 가서 노화가 된다는 게 프로그램화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DNA하고 RNA에 서로 이 의사 전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무슨 신경 전달 체계 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걔네들이 신호를 막 주고받는단 말이야. 그걸 주로 주고받는 관계 내에서 오류가 생기는 확률도 있어요. 그리고 그 유전자들이 서로 이런 신호를 팍 주고받는 과정에서 또 오류만 생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끝나도 좋은데 오류가 생기는 걸 넘어서 그것도 변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게 약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이 유전적 노화 이론인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유전적 결정 이론. 이미 결정이 됐다는 거야. 몸속에서 일정 시기가 되면은 치매도 생길 수 있고 당뇨 같은 것도 제2형 당뇨라 그래서 성인병, 우리 소위 말하는 성인병 같은 거 설명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그 시기에 가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초래하는 그게 혈관의 이런 운동성과 관련이 돼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DNA가 결정하는 거다. DNA가 이미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유전적 결정 이론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RNA하고 DNA 간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나쁜 게 생기는 거, 그리고 오류가 생기는 거, 이런 거 설명하는 게
변이 이론이나 오류 이론인데, 오류 이론을 먼저 살펴볼게요. 유전자 오류 이론은 유전자 손상 이론으로도 불리우기도 해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DNA나 RNA 얘들 간에 왔다 갔다 뭘 하면서 잘못된 단백질이 생성이 되는 거래.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내 몸의 모든 뭐 세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기관 등이 malfunction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능을 못하면 결국은 몸이 마탱이 가는 거지. 그러면 그게 노화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전자 변이 이론은 뭐냐면 돌연변이 체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그 비유전적 거기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나쁜 걸 몸에 계속 들이면 노폐물들이 쌓이고 마찬가지. 이것도 유전자끼리 RNA가 DNA끼리 막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돌연변이 세포가 나와가지고 계속 축적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고 변이 체세포가 생긴다는 거야. 세포가 생긴다는 거야. 결국 그래서 이 변이된 것들은 순기능을 하지 않죠. 보통 역기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몸의 신체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전적인 노화 이론에서 마지막은 텔로머라제 이론인데, 이거는 이 염색체가 있어요. 텔로미어라는 그 염색체가 있는데, 얘는 그 꼬리가 길고 건강해야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얘로 인해서 몸이 신체가 유지가 되는데, 얘가 자꾸 꼬리도 짧아지고 세포 손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텔로머라제 이론이 이 텔로미어의 어떤 그 변이성, 변동성, 변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로부터 노화가 진행된다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 정도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유전자 관련돼서는 유전자로 인해서 노화가 진행된다는 이론에는 한 이렇게 네 가지, 유전자가 안에 뭐 프로그램돼서 결정됐다는 거, 또 오류가 난다는 거, 뭐가 변이가 생긴다는 거, 그리고 텔로머라제라는 그런 어떤 유전자 효소가 잘못 malfunction 해서 얘가 변이가 이루어져서 노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면역학적 노화 이론이 있어요. 보통 나이를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하잖아요. 그래서 홈쇼핑 같은 데나 뭐 이렇게 보면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뭣도 먹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야.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근거들을 오늘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이론들, 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또 약장사 같은 이 말투가 나오기도 하네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교수들이나 약장사들이나 다 말빨로 먹고 사는 뭐 직업군이어서 여러분들 귀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 면역이 뭐 기능이 떨어져서 노화 이론 된다는 게 맞아. 근데 거기엔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면역 반응 이론이에요. 이거는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의 기능이 결함이 생긴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동 면역 반응 이론은 이 면역체가 항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정상세포를 파괴하는 세포를 자동적으로 만들어내는 자동 면역 항체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세포, 정상적으로 일하는 애들을 못하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쁜 그 항체들이 자꾸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때가 돼서 나이가 들어서 면역력이 낮아진다는, 기능이 약화된다는 게 있고, 나쁜 항체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그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 비슷한 거예요. 이름이 이렇게 붙어서 까다로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면역학적 노화 이론에는 면역 반응 이론이 있고 자동 면역 반응 이론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주로 갑상선 관련된 질환이 요즘 많잖아요. 갑상선 뭐예요? 호르몬이잖아요. 이 신경 호르몬에 관련된 노화 이론이 또 있어요. 이 신경 호르몬 이론은 신경 내분비 조절 이론으로도 불리는데, 뭐 복잡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간단하게 이 성장 호르몬이나 성 호르몬 같은 이 호르몬 부족이 노화를 초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이 호르몬 관련돼서도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결국 몸의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그럼 그건 노화 촉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을 뭐 몇 가지를 지금 한 큰 카테고리로 네 가지 정도를 설명드렸고, 뭐 각각의 뭐 한 4개, 2개 뭐 이렇게 또 부속적인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몸의 밸런스가 깨지거나 몸에 나쁜 것들이 축적되거나 몸에서 나쁜 것들이 생성되면 노화를 촉진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나쁜 것들을 밖으로 빼내야 돼. 그러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그 나쁜 것들을 빼내기 위해서 움직였으면 그 에너지원이 되는 것들을 또 섭취를 해줘야 되고, 또 노화가 진행되니까 음식 섭취로만은 그것이 또 어려울 수 있고, 이 몸도 점점 약해지잖아요. 면역력 떨어지고 신체적으로도 약화되니까 그거를 서포트 할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도 적당한 선에서 내 몸에 꼭 맞는 것들을 섭취해 주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우리 모르는 게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오늘 나누어서 몇 가지 이론에 걸쳐서 노화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봤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 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쉽게 우리가 체험을 하고 목격도 될 수 있는 생물학적 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여러분들 처음 아마 들어보시는 이론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생물학적인 노화에 대한 여러분들 이해가 조금은 더 깊어졌을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챙겨보는 실버TV였습니다.